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죠. 36페이지 위에 2번 응시원서 제출 및 수수료 있죠. 1번에 뒤에 응시원서 제출. 원서는 서식이 있겠죠. 각종 서식은 다 어디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응시하는 자는 수수료 내겠죠.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뒤에 몇 줄? 6가지가 있는데 어디에서 정하는? 조례 동그라미.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게 조례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한다. 그러면 원칙은 시험은 누가 시행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니까 시도는 자치단체 맞죠? 그럼 시도 조례가 맞는데 예외가 있다. 다만 시험은 예외적으로 누가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합니다 할 때 국토부 장관은 중앙정부죠.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그때는 조례가 하면 안 되고 누가 결정 공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그거 한 개 예외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나오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3번에 응시 수수료 납부한 사람이 후에 응시하지 않겠다 의사를 처리하게 되면 납부한 수수료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했죠. 시험에 간혹 나와요. 간혹. 체크하실 게 밑에 D급부터 해서 미음까지만 체크해서 한번 읽으시면 돼. 원서 접수 기간 내 마감이 안 됐죠. 취소하게 되면 전부 돌려줘요. 네 번째, 원서 접수 기간이 마감되었죠. 마감일 다음 날부터 며칠? 7일 이내이면 몇 프로? 60. 7일 경고하고 마지막에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몇 프로? 전부 60, 50을 나중에 구분해서 한번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맨 밑에 하단에 5번에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교부에서 옆에 페이지 2차 시험이 있나요? 시험이 나오는 건 아닌데 2차 시험에 미연 보세요.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 그런 말 있나요? 밑에 D것에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경우 있죠. 법 규정이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30회 선발 예정 인원 15,000명 이렇게 공고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꽈락 넘기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1등에서 몇 등까지만 15,000명까지만 뽑겠다는 상대평가죠. 그런데 60점짜리가 너무 많다. 딱 경계선이 걸리는 사람이 한 2,000명 30명 있어요. 그러면 동점자 보니까 15,000명 넘어갈 수 있나 없나요? 동점자는 다 합격시켜줘. 상대평가로 갈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요것보다 이제 더 우리가 좀 유리한 게 밑에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했다. 그런 말이죠. 최소한 15,000명 이상, 최소 10% 이렇게 공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15,000명이 안 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러면 60점 안 된 사람 중에서 더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15,000명까지는 최소한 15,000명, 최소한 10% 붙여주겠다. 이런 제도가 법안에 있다는 정도는 이해하시고 시험에 안 나오진 않습니다. 2번에 자격증 교부부터 시험 나와요. 자격증 교부는 1번에 합격자 결정 공고 있죠. 누구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엄 밑줄. 합격자가 결정된 때 공고해야 한다. 합격자 결정 공고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인데 시험 나오는 것은 2번 자격증 교부 밑줄. 자격증은 누가? 시도지사 밑줄. 뒤에 합격자 결정 공고일 할 때 결정 동그라미. 그 암기사항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 결정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결정 나면 뒤에 기간이 얼마요? 1개월 밑줄 이내에 셋째 줄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6번째 쭉 가시면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해야 한다 할 때 이런 말 나와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얼마? 1개월 이내.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동그라미 3번 자격증 재교부. 이런 게 함정이에요. 자격증을 분실했다 등으로 재교부 신청하겠죠. 잃어버렸다, 분실, 못 쓰게 되었다, 훼손되면 재교부 신청을 하는데 누구한테 재교부 신청하는가? 둘째 줄 끝에 자격증을 교부한 밑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교부한 밑에 사무소 소재지 X.
만약에 올해 시험을 보셔서 다 합격을 하셨어요. 다 합격하셨는데 여기 두 분 다는 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중개업을 하지 않고 증은 땄지만 다른 일 하실 수 있죠. 그럼 여기 계신 분이 자격증을 분실했어요. 재교부 신청한다고. 그럼 만약에 법에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신청해야 한다 해버리면 여기는 사무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든지 하지 않든지 분실할 수 있나 없나요? 재교부 신청은 공통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교부한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교부한 시도지사이지 사무소 소재지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넘기시고 이제 판례가 있는 것이 밑에 하단에 박스에 판례 있듯이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이게 이제 판례가 나와요. 자, 1번에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타이틀 밑줄 하시고 땡땡 유상 대가 받고 무상 공짜로 유상 무상 불문하고 금지된다.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는 유상 무상 불문하고 금지된다. 예외가 없다. 그러면 1번 누구는 공인중개사는 밑줄 그 다음에 괄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까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했다. 밑에 자격증 대여에 해당 적으시고 뒤에 자격증을 밑줄 양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있나요? 뒤에 다만에서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으니까 양도 대여는 예외가 없다. 체크하시고 요즘에는 양도 대여한 경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괄호하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한다?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그 지문도 나오고 대여에 해당하므로 제재는 뭐 받는다? 뒤에 자격 취소되고 밑줄 2번 형벌은 얼마? 1-1 그래서 7번째 줄 뒤에 가니까 그러므로 무상으로 양도 대여하는 경우도 금지가 된다. 포함이 되어서 금지하겠다. 방금 적었죠? 유상 무상 불문하고 금지된다. 양가로 이번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뭐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밑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도 대여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입니까?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 갑이 자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양도 또는 대여했어요. 이 사람이 양도 대여한 사람이고 을은 갑의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은 사람이죠. 정은 여기 넘어와 있잖아요. 지금 갑정이었다가 이름이 을로 넘어오면 자격증이 을로 바뀌어요. 자격증은 양도 대여하여도 갑 자격증이죠. 그러면 양도 대여한 사람이 공인중개사니까 당연히 자격 취소란 말이 있는데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은 남의 증을 가지고 있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제재를 물어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밖에 없지 뭐는 없다고. 자격 취소 X. 자격 취소는 양도 대여한 위에 1번이 자격 취소 대상이지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자, 그럼 판례를 보시기 전에 6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63페이지 가시면 유사한 제도가 있어요. 63페이지 양가로 3번 있나요? 위에 63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있나요? 동그라미 1번에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땡땡 유상 무상 불문하고 금지 한번 적어보시고 똑같아요. 63페이지요. 동그라미 1번에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땡땡 유상 무상 불문하고 금지된다. 기억에 이 있죠. 누구는 여기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그 다음 괄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까지 괄호.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한다? 등록증 대여에 해당. 저것이라고. 앞에 공인중개사는 하면 자격증 대여,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등록증 대여야. 뒤에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등록증 양도 대여한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 맞죠? 미연에 제재에서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둘째 줄 등록은 반드시 취소되고 형벌이 얼마? 1-1. 동그라미 2번에 등록증 양수 대여받는 행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밑줄 다른 사람이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거나 거기까지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물을 한 사람은 위에 등록증 대여했죠.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물 한 사람은 등록증 대여받은 자 등록증 대여받은 자에 해당. 둘째 줄 양수 대여받아 밑줄 사용하여서는 안 되죠. 그럼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양도 대여한 사람입니까? 양수 대여받은 사람. 양도 대여한 사람이 있다. 밑에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있지만 뭐가 없다? 등록 취소 X. 자 다시 들어오시면 38페이지 하단에 2번 공인중개사 사칭 금지 있나요? 첫째 줄 공인중개사 아닌 자 밑줄 공인중개사 아니면 공인중개사 명칭은 당연히 못쓰고 뒤에 밑줄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칭하지 말라고. 아닌 사람은 앞으로 암기사항인데 아닌 자 나오면 다 아닌 자니까 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취소란 말은 없고 형벌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방금 전에 자격증 양수 대여받은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1-1. 방금 전에 등록증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도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기 때문에 1-1. 자 그러면 밑에 판례가 쭉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우리가 용어 정의할 때 부동산에 일하는 사람 중에서 무자격자가 두 사람이 있다. 그냥 무자격자는 하면 누구요? 중개보조원. 무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부측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30회 때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이고 실무교육 등을 받고 등록한 누가 되었다? 개업 공인중개사 되었어요. 을이라는 사람은 상가를 가지고 중개사무소를 운영해왔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무자격자야. 무자격자 을 자기 상가에 A라는 사람이 자격증하고 등록증을 걸고 중개업을 동업해왔는데 A가 독립해서 나갔어요. 이제 됐어요. 그러면서 중개사무소로서 용도는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자격증 등록증 걸고 있던 사람 나갔죠. 정이 비어있네. 그럼 이 사람은 정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갑하고 동업계약을 해. 내가 자금을 투자해서 상가 건물은 내가 댈게. 내 가게 네 정 걸고 중개업에서 수입이 있으면 비용 다 털고 5대로 나누자.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했다. 이게 뭐예요? 이익을 분배하는 약정. 동업계약이야. 여기는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동업계약 자체는 전혀 하자가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갑이죠. 이 사람은 무자격자죠. 이름이 뭐예요? 중개보조원이겠죠. 야는 실무 경험이 없고 정을 따가지고 바로 실무 교육만 받지 바로 정을 건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남의 정을 걸고 10수년 동안 중개업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무자격자인 보조원이 손님을 데리고 확인 설명을 다해서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돌아와서 소장이 계약 쓴 게 아니고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키고 손님 두 사람한테 놓고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인 거래 계약서 썼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 단어예요. 이제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서 거래 계약서 작성해버리면 무자격자가 지금 뭐 해버렸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해버렸네. 누가 해야 할 일을? 개업 공용에서 여기서 갑이 해야 할 일을 무자격자가 중개물을 수행해버렸죠. 그러면 개업 공용에서는 자기의 성명을 또는 상호를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만든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갑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만 한 사람이죠. 그럼 여기는 어디에 해당?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죠. 대여에 걸리니까 자격 취소 되겠죠. 등록 취소 받겠죠. 형벌 얼마? 1-1. 여기는 대여한 자로 간주되면 직접 중개물을 수행한 무자격자는 대여받은 자겠죠. 대여받은 자로 간주해버려요. 그러면 대여받은 자는 정은 없죠. 취소는 없지만 형벌이 얼마? 1-1.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나오면 무자격자가 중개물 수행해버렸네. 뒤에 날말이 대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취소가 되고 1-1. 야는 대여받은 자니까 형사처벌 1-1. 이걸 묻는다고. 자, 그러면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약정인 동업계약 자체는 하자가 없죠. 동업계약을 하여도 가장 중요한 말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 행위, 중개 업무를 하게 하지 않았다면 동업계약을 했을 뿐이고 개업 공유에서 본인이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 업무, 중개 행위를 직접 수행토록 한 것이 아니면 어디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후 무자격자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 행위를 수행토록 한 경우이면 대여에 해당한다. 가장 중요한 말이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중요해요. 그러면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서 계약 썼죠? 이미 대여에 걸렸죠? 우리를 속이는 말이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개업공용사가 자신의 인장을 날인했습니다. 누가 쓴 계약서에?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이미 중개업무는 수행해서 대여에 걸렸죠? 자기가 한 것처럼 보려고 개업공인 자기 도장은 찍었다고. 그러면 날인이 되어 있으니까 개업공인에서 직접 중개물을 수행하는 형식은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로 하여금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것이므로 대여에 해당한다.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이에요.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대여에 해당. 그럼 여하는 대여한 자니까 취소 1-1. 야는 대여받은 자니까 취소는 없고 형사처벌 1-1. 동업계약 자체 약정은 하자가 없어요.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약정은 하자가 없는데 뒤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행위를 수행토록 한 경우인가 안 한 경우인가 요거 가지고 대여이다 아니다. 우리를 속이는 말이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개업 공인중개사 자신의 인장을 날인했습니다.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 속으시면 안 되고 앞에 나올 말이 거래 성사시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나오면 여기 속으시면 안 되고 대여에 해당. 아시겠죠? 무자격자 이 사람이 명함을 파왔어요. 명함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제목이 부자드림 공인중개사 사무소 라고 사무소 명칭을 넣고 사진 넣었죠. 명함에 사진 많이 꼭 넣어요. 누군지 몰라요. 이름만 있으면 얼굴 봐야 소장 그 소장 알지. 명함에다 사진을 꼭 넣으시라고. 사무소에 막두는 망명함 있죠. 거기 넣을 필요 없어. 괜히 내 얼굴 팔릴 필요가 없고 막 손님이 가져가는 것을 막 해야 돼. 자리 나가가지고 명함 교환하잖아요. 그때는 뭐 사무소에 있는 막 가져가 중에 가져가 이렇게 하지 말고 업습이잖아요. 밖에 나갈 때 다 영업이야. 명함집도 좀 이쁜 거 있잖아요. 가지고 잠깐만 해가 암 주문해 가지고 명함집 소리도 이쁘게 나는 게 있더만 똑 소리 나는 게 있더만. 그게 왜 보이는 거거든. 나중에 토지 쪽으로 가시면 토지를 전문하는 사람은 토지 큰 건 한 건 해요. 10억 20억 넘어가는 건 할 때는 마지막
손님하고 마지막 할 때는 차를 데리고 한 번 더 나가볼때 할 때는 집에 차가 자기 차고에 옛날 천안 수업할 때 자기 차고에 차가 한 대 있어. 경차 타고 다니시다가 토지하시는 분이 집에 있는 옷을 최대한 입고 나와요. 옷 브랜드 몰라 저는.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임생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게 이 옷이 얼마 될까 하는 물어봐요. 자랑이죠. 그 나중에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야. 늘 잠바 이렇게 입고 손님 태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모양이에요 다. 그러면 손님이 그 모양을 보고 아, 이 사람이 토지를 많이 했구나. 돈을 많이 벌었다 생각할 거 아니야? 믿음을 준다는 거야, 신뢰가. 이렇게 막 좀 잠깐만요 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가게 이름이 부동산 이름이거든요. 부자 드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학원 이름은 드림이고 창원에 제 등록증 걸어놨어요. 창원에요. 고용신고 된 사람 많아요. 소속 2명 고용신고 돼 있고 보조원 2명 있어. 일은 안 해. 자, 무자격자가 명함을 받는데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되고 대표 홍길동 이렇게 받았어요. 무자격자가 명함에 대표 넣었죠. 대표란 명칭은 공인중개사라고 직접 쓴 건 아니죠. 그러면 명함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명칭이 들어가 있고 대표란 사람은 일반인들이 누구일 것이다? 공인중개사일 것이다. 오인할 위험성이 큰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도 유사 명칭에 해당돼 버려요. 사칭한 것. 그럼 아닌 자가 사칭했죠. 형벌이 얼마? 1-1. 나중에 기업식 할 거 아니요? 기업식 할 때 옆에 부동산에 오십시오 하고 연락할 거 아니요? 놀러 오시라고. 옆에 부동산에 놀러 와요. 올 때 축하합니다 하면서 하는데 입은 축하인데 눈은 축하하는 눈빛이 아니야. 자기 경쟁업체 들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소장님 가게 좀 둘러볼게요. 가게 이쁘네 하는데 웃음은 하나도 없어. 명함을 보니까 무자격자인데 대표라고 되어 있는 명함을 봤을 거 아니야? 그럼 대표라는 사람은 가게 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무자격자야. 정이 없어. 그럼 누구요? 사칭한 거 아니야? 명함 한 장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 그 부동산하고 관계 좋을 때는 이거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물건 때문에 틀어지면 이거 가지고 걸어버려요. 걸면 어떻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이야. 명함도 잘 파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 사람은 공부 안 했죠. 대표 넣어도 되는지 아닌지 모를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에 해당될 거 아니야. 에? 우리 여기서 할 거요. 이야기 대표는 넣지 말라고 꼭 이야기해 줘야 돼. 백수 넣는 게 낫겠지. 백수. 자, 빨리 봅시다. 38페이지 하단에 1번에 자격증 대여란 밑줄. 시험 지문에 그대로 나왔어요. 자격증 대여는 금지되죠. 대여란 개념을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를 행시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 줄이면 중개무겠죠. 중개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게 대여라고. 다른 사유가 있나요 없나요? 빌려주기만 하면 대여야. 그 말은 유상이든지 무상이든지 불문하고 대여로 걸어서 처벌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 그 정도 위치를 하시면 돼.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가, 여기 이제 판례가 우리한테 혼돈 주는 게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법원 판사들이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말을 안 써. 그냥 공인중개사가 읽으시면 문맥이 소장 역할 주어지면 그 사람 이름 누구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말이에요. 무자격자 밑줄. 무자격자 나오면 누구요? 중개보조원. 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거나, 요겁니다. 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게 한다. 상가됐죠. 무자격자. 그 다음에 뒤에 이익을,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 거기까지는 뭐예요? 동업계약 자체는 하자가 없죠. 그 뒷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업무인 부동산 중개 행위를 수행하고, 동업계약 했는데 누가 일을 했어요?
개업공에서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라 이건 부동산 중개인을 수행토록 하지 않았다면 대여이다 아니다.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여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럼 거꾸로 그럼 뭐요? 이익을 분배받아 하는 경우 무자격자라 이건 부동산 중개인을 수행토록 한 경우에는 대여에 해당한다. 그 말 아니야. 3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무자격자는 공인중개사 업무인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데 했는지 여부는 형식을 보고 따져요? 실질 보고? 실질이겠죠?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관계없이 대밑줄 실질적으로 실질 동그라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줘서 형식만 취하면 대여가 아니다. 형식을 취해도 실질적으로 누가 일을 했다면 무자격자가 일을 했다면 대여에 해당한다. 그 말이야. 4번에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소장이 직접 몇 건을 한 바 있다. 그게 아무런 하자가 없고 뒤에 둘째 줄 뒤에 무자격자가 있나요? 무자격자가 붙으면 있죠.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까지.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키고 계약서를 써버리면 이미 어디에 해당한다? 대여에 해당하겠죠. 속이려고 공인중개사 자신의 인감을 날인했죠. 해서 외형상의 형식은 내가 직접 수행한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로 하여금 무자격자라 하여금 실질부터 밑줄 하세요.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라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므로 어디에 해당? 대여에 해당. 같은 취지인데 무자격자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고 대여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그 말이고 5번은 넷째 줄 따라서 있나요? 무자격자 밑줄 누구예요? 중개보존이 명함에 부동산 뉴스 뒤에 대표 동그라미 무자격자가 명함에 대표만 넣어도 공인중개사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무자격자가 명함에 대표 넣어버리면 유사 명칭에 해당하니까 형벌이 얼마? 1-1 넘겨보세요. 기출문제가 있죠. 기출문제 2번을 읽어보시고 1번 한번 봅시다. 1번 몇 회 문제예요? 최근 문제입니다. 문제 보실 때도 밑줄 하시는 연습을 하시라고 그랬죠. 뭐에 관한 문제인가 옳은 거 틀린 걸 꼭 체크하시는 연습을 하시라고.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자격 및 자격 밑줄 증에 관한 문제구나. 뒤에 옳은 거 틀린 거 다음에 X표 하시고 뭐에 관한 문제인지 머리 담으시고 틀린 거 하시면 네 가지는 동그라미 나오겠죠. X표 이렇게 해서 답을 나중에 이렇게 해야 하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X표 하시고 그럼 1번 시도지사 밑줄 둘째 줄 끝에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맞아요? 합격자 결정 나오면 결정 동그라미 얼마? 1개월이지 2개월 하면 안 되겠죠? 틀렸어. 답 1번. 2번 자격 취소 밑줄 자격 동그라미 등록 취소가 아니고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누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어디 가서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이지 사무소 소재지하면 안 되고. 4번은 방금 전에 자격증 대란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거 했죠? 읽으시면 되고. 5번 공인중개사가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므로 자격이 취소된다. 난이도는 거의 많이 없다고. 넘기시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시기 전에 결격사유부터 먼저 하자 그랬죠? 64페이지 등록의 결격사유 매년 출제가 돼요. 박스에 제목이 법제 몇 조? 타이틀 밑으로 보세요. 법제 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있나요? 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밑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박스예요. 법조문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등록할 수 없으니까 이퀄 누가 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등록하고 싶으면 어디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이고 1호부터 몇 호까지 있어요? 12호 12가지 결격사유인가 아닌가 그게 매년 한 문제예요. 12호 밑에 2항 있나요? 2항 뒤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밑줄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까지. 일단 시험은 12가지인가 아닌가 그걸 묻는데 개념을 물을 수 있으니까 법제 10조에서 제목이 등록의 결격 사유 등 돼 있죠. 몇 가지가 있고 12가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개념하고 해당하지 않는 개념을 구분할 줄 아셔야지. 그러면 등록의 결격 사유 등이란 말은 두 개 쪼개서 결격 사유에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할 자격이 없으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누가 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는 개념인데 이 항에서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한다는 말은 누구도 될 수 없는가? 소속 공인중개사도 될 수가 없고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여기까지가 결격사유 개념이에요. 중개보조원은 법조문에 많이 나오겠나요? 안 나오겠나요? 중개보조원은 이렇게 해서 법조문이 많겠나요? 적겠어요? 거의 없어. 현장 아니냐고 일반 서무처럼 단순한 의문 보자니까 법조문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잘 안 보이는 이 사람이 나오면 난이도가 높아. 이전 기출문 이렇게 나왔어요. 등록의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이 되는 데는 문제없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을 줄이면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죠. 그럼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부동산에서 일을 못합니다는 개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결격 사유 12가지 해당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없지만 시험장에는 살살 간다? 살살 갈 수 있잖아요. 부동산에 출근하는 거하고 시험장 가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 다른 거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은 누가 될 수 있다? 공인 중개사는 될 수 있다. 결격 사유 10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도 누구는 될 수 있다. 공인 중개사는 될 수 있다. 누구는 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될 수가 없다. 방금 전에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몇 사람만? 두 사람. 자격 취소 후 3년하고 부정행위자 처분이 있은 날 5년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배우시는 결격 사유 개념은 부동산에서 일을 못합니다는 개념이지 시험을 못 봅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딱 12가지 중에 딱 한 개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 말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종사도 못하고 누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으면 예외죠. 두 사람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받은 사람은 자격 취소 후 몇 년?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3년간 결격 사유로 정해져 있으니까 종사할 수 없고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누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거기 박스에서 보시면 6호 있나 6호 6호 체크해 보시고 뒤에 자격이 취소된 후 몇 년? 박스 안에요. 6호 보시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 사유 되어 있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니까 종사할 수 없고 예외로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누구도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그럼 요 사람 빼고는 예외, 더 이상 예외가 없으니까 1호에 누구는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니까 종사할 수는 없지만 누가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2호는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은 종사할 수는 없지만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3호에 파산 선고받은 사람도 종사할 수는 없지만 공인이 될 수 있다. 6호만 예외이다. 예외.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65페이지 맨 위에 결격 여부 조회에 있나요? 타이틀 밑줄 하시고 당연히 등록 신청을 좀 더 배우시겠지만 등록 관청에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 신청받은 등록 관청은 신청한 공인중개사 법인이 결격 사유인지 조회해봐야지. 그래야 등록을 내줄지 말까 아니에요? 결격 사유 여부 조회는 누구는 등록 관청은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격 사유 해당하는 제보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다음 주 가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장님을 두겠죠. 실장님을 두면 고용신고하러 등록관청이 가요. 그럼 등록관청은 지금 고용신고로 들어온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이 결격 사유인지 아닌지를 조회해봐야지. 그러니까 결격 사유 해당 여부 조회는 다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한다. 그 점 체크하시면 되고 양가로 3번에 결격 사유 효과 있나요? 그건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중개업 종사하기 전 그 말을 읽어보실 필요 없이 중개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결격사유.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돼 버리면 개업공인에서 될 수가 없고 소속 보존 될 수 없다 그 말이고 시험은 D번 밑에 중개업 종사한 후에 효과가 나와요. 1번 기억에 2번에 기억에 필요적 등록 취소 있나요? 첫째 줄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말은 처음에 등록할 당시에는 결격사에 해당하잖아. 등록 받았죠? 하다가 어디에 해당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밑줄 거꾸로 읽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있나요 없나요? 등록한 누가 될 수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 되어서 중개하다가 파산 선고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파산 선고는 결격입니다. 그럼 결격사에 해당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없어요?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결격사에 해당되었죠.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그 말 아니야. 등록을 내줘서 중개업을 하게 했다가 다시 결격이면 가게 문을 닫게 해야지. 반드시 등록 취소해요. 필요적이다 말은 절대적이다 그 말이니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취소해야 한다. 공식처럼. 뒤에 둘째 줄 뒤에 또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밑줄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사유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에 해소해야 되고 만일 법인이 이를 위반했다 그 말은 사원 임원 중에서 결격 사유자가 있는데 얼마?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고 회사 그대로 두고 있으면 결격이죠. 그때는 뭐 한다고? 등록 취소된다. 맨 밑에 니은 있나요? 업무정지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밑줄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존으로 두었다.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밑줄 하시고 다만 동그라미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 해소한 때는 그러지 않다. 그 말은 2월 이내에 결격 사유에 걸려있는 실장님을 빼면 결격 사유자가 없죠? 자, 구분하셔야 돼.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하게 된 몇 사람요? 세 사람이 필요하면 실장님 둘 수 있나요? 둘 수 있죠. 둘 수 있는 실장님 이름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죠. 오늘 배우시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법인이 있죠. 법인은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이면 회사 설립하려면 상법이라는 법에 정하고 있는 일정 수 이상의 사원이나 임원을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두어야 되는 사람이 법인인 경우 누구라고요? 사원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이 세 사람이면 법인도 회사 설립할 때 두었던 사원 임원이 더 필요하면 이 사람 둘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공통은 사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는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의 공통이고 법인에게만 쓰는 말이 법인은 반드시 일정 수를 두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요? 사원 또는 임원이야. 그러면 두어야 되는 처음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으로 등록했죠. 하다가
A, B, C 세 사람의 사원 또는 임원을 두고 등록해서 중개하고 있다가 B란 사원 임원이 파산 선고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파산 선고 받으면 결격이죠. 그럼 야는 당연히 종사하지 못하죠. 그러면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으면 사원 임원만 결격에서 종사하지 못하고 법인은 결격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회사는 반드시 두어야 되는 사원이 법인의 성립 요건인 사원 임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결격이면 이 사람만 결격이 아니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사원 임원을 두고 있는 누구도 법인인 개업 공인에서도 결격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칙은 뭘 받는다고? 등록 취소. 법인은 누가 결격이면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이면 누구도 결격, 법인도 결격, 원칙은 등록 취소야. 원칙은 등록 취소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사원 임원 때문에 법인 등록 취소해버리면 너무 가혹하다는 거야. 원칙은 등록 취소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요거만 예외야.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사원 임원을 결격 사유 발생했죠. 지금 파산 선고 받아서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 해소가 되면 회사에서 해임시켜서 빼버리면 회사 내부에 결격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때는 등록 취소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사원 임원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 해소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뭐 등록 취소. 됐어요? 반면에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이 공이 둘 수 있는 누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존이 파산 선고받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그럼 당연히 결격사유자인 소속보존은 종사할 수 없죠. 그러면 사원 임원이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이 결격인 경우 그 사람을 두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도 결격인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이 결격이어도 개업 공인중개사 결격이 아니에요. 구분하시라고. 그런데 종사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은 가게 계속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는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소속 보존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 해소를 하지 않으면 뭐는 주고? 업무정지. 해소를 해버리면 업무정지도 안 주겠다고. 자, 이제 암기사항을 나중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암기사항이 7, 8, 9, 10을 가면 암기를 하시는데 암기하실 때 미리 준비 좀 하실 게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제재를 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등록관청이 가장 강력한 제재가 등록 취소, 중간에 업무정지, 가장 가벼운 게 과태료처분이에요. 그러면 등록 취소는 나중에 암기하셔도 업무정지하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처분은 암기사항이 아니어야 돼요. 7월 올라갈 때. 그 기준은 법을 정할 때 등록 취소, 업무정지, 과태료가 정도가 다른데 법에서 법 조문을 가지고 이 위반 행위가 더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가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공인중개사법 전체 조문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을 할 때 가게 손님이 와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가, 가게 손님과 관계없이 중개 업무가 아닌가,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러면 제재가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처분을 구분할 때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손님하고 관계 있는 중개 업무가 더 중요해요? 손님하고 관계 없는 게 더 중요해요? 공인중개사법 안에서는 중개 업무가 핵심이야.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일을 하다가 일하는 것 중에서 손님하고 관계 있는 중개 의뢰인과 관계 있는 중개 업무와 관계 있으면 다 제재가 업무정지야. 중개 업무와 관계없이 손님하고 관계없이 하는 일을 하다 사고치면 과태료 처분이에요. 예를 들면 등록증을 가게에 개시해야 되죠. 등록증 개시, 자격증 개시는 손님하고 관계 있어요? 손님이 와서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미 그래야 되는 거야. 사무소 이전은 손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 폐업 신고 관계 없죠? 내 상호 정하는 거 관계 없어요. 이건 손님이 오지 않아도 법에서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손님 관계 없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사고치면 100만 원 이하야. 손님과 관계 있는 일은 다 업무정지예요. 자, 그럼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이 자기 부동산에 실장님을 둔 이유가 뭐예요? 중개 업무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소속을 두었다 그 말은 내 대신 중개 업무 좀 해달라고. 중개 보존 두었다 그 말은 중개 업무는 못하지만 손님이 들어오면 현장 안내를 좀 도와달라고. 내 중개 업무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럼 앞으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관계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면 다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야. 그러면 사원 임원하고 소속하고 보존 다른 거 이해하시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현재 결격인데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누구를?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하면 다 제재가 뭐라고? 업무정지야. 이렇게 구분하고 가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구별 개념이니까 사원 임원하고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을 구분하시는 게 그 개념이고, 한 개 더 보시고 넘어가죠. 거기 아니 넘기지 마시고 거기 옆에 박스 있나요? 박스에서 9호하고 10호 묶어보세요. 9호 10호 64페이지.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몇 사람요? 3사람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을 위반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매매 교환이 몇 차 계약서 있죠? 확인 설명서나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으면 이거 중개 업무이 아니에요. 손님을 앉혀놓고 손님의 교발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이게 업무 정지야. 중개 업무야. 이게 3개월의 업무 정지야.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하잖아. 업무 정지 처분 3개월을 받았어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지금 때려진 업무 정지 처분 3개월의 의미는 3개월 동안 중개업을 하지 마라 그 말이네. 가게 문 닫으라 그 말 아니야? 술집 사장이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어요. 걸렸어. 영업정지 받죠. 영업정지 2개월 받으면 2개월 동안 치킨집 문 닫혀 있잖아요. 우리는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개 업무를 하니까 업무정지라고 해요. 그래, 업무정지 3개월은 업무정지 3개월 기간이 경과되지 않고 기간 중이면 가게 문 닫으라 그 말 아니야? 가게 문 닫으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결격사유 맞죠? 업무정지 3개월 받고 기간 중에 내 가게를 폐업할 수 있나 없나요? 폐업 신고. 자유업이요. 내 가게 문을 닫을까 말까는 문을 닫아도 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 폐업 신고를 기간 중에 해도 남은 기간이 있어요. 원래 받은 업무 정지 기간이 있어 없어요? 기간 중이니까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이면 결격이죠. 기간 중에 폐업은 할 수 있지만 기간 중이니까 남은 기간 있네. 결격이네. 등록할 수 없다. 여기 9번이야. 9번 한번 보세요. 9호.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있나요? 밑줄 하시고 폐업 신고할 수 있나 없나요? 중요한 말이 뒤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기간이 경과 안 됐죠? 결격 사유다고. 자, 그 다음에 10번에 이런 내용이에요.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3개월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지. 그죠? 그러면 법인은 등록의 주체인 사람은 맞는데 일은 누가 해요? 사원 또는 임원이 중개업을 할 거 아니에요. 사원 임원이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하잖아. 사원 임원을 두고 있는 법인이 업무정지 받는다고. 그러면 법인이 3개월 업무정지 받으면 3개월 동안 회사 문 닫아야죠. 회사 문만 닫고 업무정지 사고 칠 당시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있었던 사원 임원은 결격인가 아닌가 이걸 묻는다고. 법인이 업무정지 3개월 받으면 3개월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법인만 결격이겠나요? 사원 임원도? 법인만 결격이고 사원 임원이 결격이 아닙니다 해버리면 회사 문만 닫는 거 아니야. 사원 임원이 결격이 아닙니다 해버리면 사원 임원은 계속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거 아니야. 업무정지 효과가 없으니까 누가 업무정지를 받으면 법인이 업무정지 받으면 법인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법인도 결격이고 업무정지 사고가 발생할 당시 사유 발생 당시에 누구도 사원 임원도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기업 공인중개사 3사람이 업무정지 받았죠. 가게 문 닫았죠. 여기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하고 이건 다르죠. 그럼 이 사람도 결격이다.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 아니다. 그 말은 본인들을 두고 있는 소장들이 업무 정지받고 가게 문을 닫고 있어도 본인은 업무 정지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 말은 그 가게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나오면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지금 10%예요. 10%. 업무 정지 처분 받은 밑줄 법인 동그라미.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영사인 법인 동그라미 하셨죠? 그러면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누구?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 공영사 현재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 법인이죠. 법인인 개업 공영사의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면 법인도 결격이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도 결격이다. 12호 있나요? 12호. 사원 임원 밑줄.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자가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도 법인도 결격. 거기 사원 임원 자리 10번하고 12번 자리에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원 임원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는 개념이 다른 거 이해하시고 그 정도 구별해 두시면 돼요. 65페이지 하단에 결격 사유 있나요? 맨 밑에. 자 보세요. 이제 거기서부터 한 문제인데 개념만 잡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매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중 등록의 결격 사유,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같은 말 누가 될 수 없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는 또 누구는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 될 수 없는 자는 또는 보조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 말이죠. 그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 말은 뭐 할 수 있는 자? 누가 될 수 있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결격 사유자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말이네. 그럼 종사할 수 없는 결격 사유마다 언제까지 종사하지 못하고 언제부터 종사할 수 있는데 기간이 있겠다 없겠다? 요 기간을 묻는 게 한 문제예요. 결격 사유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개념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이면 결격 사유마다 니는 언제까지 일을 못하고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데 기간을 묻는 게 결격이요. 그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결격 사유라고 만약에 등록 취소받으면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가 돼 있어요. 그럼 등록 취소받으면 몇 년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고 3년이 경과하면 벗어난다고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등록 취소를 받기는 받지만 3년 기간이 없는 등록 취소가 있다고. 예외야. 등록 취소받으면 원칙은 몇 년간? 3년간 결격 사유라고 기간이 있는데 등록 취소는 하지만 3년 기간이 없다고. 기간이 없으면 결격 사유 있다. 결격 사유가 아닌 등록 취소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두 사람이 법인이 아닌 사람이 사망했어. 사망. 법인이 해산했어요. 사망 해산하면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럼 등록관청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법인이 해산한 사실을 알고도 그냥 두겠나요? 등록 취소하겠어요. 그냥 둬버리면 중개사무소 간판 그대로 걸려있고 등록증 걸려있으면 누가 아무나 들어가서 중개회 단속이 안 되니까 사망 해산이면 확인되면 반드시 등록 취소를 해. 그럼 사망 해산도 등록 취소한다는 거예요. 3년간 결격이다. 그런 말이 있나요 없나요? 사망한 사람인데 3년간 결격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 최근에 시험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이면 결격 사유마다 기간이 있다 없다? 요걸 묻는 경우예요. 근데 예외로 기간이 없는 등록 취소도 있다 없다? 여기 예외고. 요건 지우지 마시고 쉬었다 하겠습니다.